정말 우리 경찰분들이요, 정말로 안전에 위험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5시쯤에 포천의 한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였는데요. 네. 이에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합니다. 58살 김모경이와 29살 김모순경이었는데요. 네. 자, 해당 편의점에 이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서자마자 네.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성이 들어오더니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네, 다행히 테이저건으로 제압은 했지만 네. 이 2명의 경찰관은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세상에. 그 흉기에 다친 거예요? 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예. 편의점에 출동했는데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럼 뭔가 이 경찰들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경찰관을 가해하기 위해서 불러낸 겁니다. 유인한 거죠. 신고를 빌미로 해서 불러낸 건데, 네. 먼저 이 사람이 그 다른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커피하고 흉기를 구입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약 한 800m 정도 떨어진 다른 편의점으로 가요. 네.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나를 강도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편의점 직원한테 이 가짜 신고를 요구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편의점 직원은 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뭔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 편의점 밖에 나가 있다가 경찰관 2명이 이제 김모경이, 김모순경 아마 네. 한 팀인 것 같습니다. 둘이 출동을 해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네. 따라 들어가서 미리 구입했던 흉기로 얼굴 부위를 공격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끔찍하죠. 저 때가 보세요. 흉기와 커피를 이 사건이 벌어진 편의점 말고 그 전에 편의점, 앞서 김복준 의원 설명처럼 다른 편의점에서 일단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택시로, 지금 보세요. 택시 타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700m 떨어진 그 해당 편의점에 가서 종업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기다린 거예요. 세상에. 자, 편의점 관계자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술 먹고 기다리다가 감정이 안 좋은 경찰관 불러내가지고 팔로 찔렀다고 저희도 얘기. 용의자가 이 동네 포천 지역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 먹다가 경찰관한테 보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감정이 안 좋았던 경찰관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40대 피해자가 범행한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술값을 내야 되는데 카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 업주가 이거 무전취식이라고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때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계좌 이체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1시간 뒤에 이제 오전 5시경이죠. 그 시간쯤 지나서 이 40대 피의자가 아까 그 경찰 나한테 이런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안갚음을 가지고 일부러 경찰이 출동하게끔 상황을 연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같은 경찰이 오지 않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네. 같은 경찰이 왔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범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그 자신한테 처음에 출동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 주장이에요. 망신을 줬다고 하는 그 경찰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격을 했던 이유 같습니다.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까지, 오전 5시면 새벽까지 수십만 원어치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종업원 앞에서 이 말은 결국 여성이 나오는 접대하는 그 술집에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술값을 낼 형편도 못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술집에서 신고를 통해서 이게 안 되다 보니 자신이 무능력함이나 뻔뻔함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여성 앞에서 경찰이 망신을 준 거라고 망상을 갖게 된 어이가 거죠. 없네요, 진짜.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경찰서에서는 나오실 분 팀들이
2명 2인조 2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되게 자그마한 경찰, 저도 뭐 김복준 의원님처럼 경찰 출신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구대에서 이렇게 현장에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알고서 저지른 거죠. 당연히 그분들이 오니까 네. 한 분은 40바늘, 한 분은 10바늘 했는데 50대 후반에 40바늘을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를 좀 아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런 흉기 공격에 뒤에서 공격을 했으니 뭐 미처 방어할 틈도 없었겠죠. 지금 한 경찰분은 세상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어요. 얼굴에 40바늘을 꿰맬 정도의 큰 상처였어요. 그리고 네티즌들이 예. 이런 범인에 대해서는 총으로 제압해도 됐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총살형이다라고 뭐 그런 얘기 얘기를 많이 할 하고 거예요. 경찰분들의 건강을 격려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날렸더라고요. 네. 다른 나머지 또 한 분의 경찰분은 10바늘을 꿰매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보니까 네. 이 김경희 같은 경우는 40바늘을 꿰맸고요. 세상에. 그 옆에 이제 그 막내 순경 같은데 김순경 같은 경우는 10바늘인데 얼굴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공격 부위가 경동맥 쪽이었다면 이거는 살해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얼굴을 피하는 과정에서 운이 없어가지고 이 경동맥 목 부위에 만약에 그 흉기로 공격을 받았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포천이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충남 대천에 아마 주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포천에 어떤 경위로 올라왔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김경희 같은 경우는 뭐 62년생이니까 조만간 퇴직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어떻게 보면 40바늘을 꼬매는 그게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참 아쉽습니다. 답답하고. 너무너무 이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요, 얼마나 가슴 철렁하고 지금 애가 탈 거예요. 그 얼굴에 부상당한 걸 보면 그 경찰분들 가족은 지금 어떤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 정말로 죄질도 안 좋지만 지금 보세요. 어떤 망상 그런 장애가 있을까요? 여성들한테 망신을 줬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 경찰들 공격했어요, 지금. 뭐 본인은 망상장애를 주장할 수 있겠죠. 형을 좀 깎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 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하, 네. 굉장히 재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도 살인미수로 이제 입건을 하려고 했는데 뭐 살인의 고의는 아직 입증이 안 돼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흉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특수자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이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중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앞서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뉴스파이터에서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정말로 우리 경찰분들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많이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나름 이제 주의는 상당히 했겠는데 이 경우처럼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정복 입은 경찰관을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면 사실은 이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전에 무전 취식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똑같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처리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격한 행위가 그렇죠. 뭐 이게 정당화될 수는 정당화될 없죠. 수는 없지만요. 네. 근데 참 하여튼 뭐 정년 앞두고 몇 년 안 남았는데 얼굴에 큰 상처 입고 그나마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뭐 얼굴 같은데 많이 공격 받아봤는데요. 아이고. 목적으로 안 가고 네. 그래서 그나마 그냥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위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고요. 천만 다행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